124회 수양제 양광. 이번 시간에는 폭군으로 알려진 수나라 양제에 대해 밝혀보겠습니다. 수나라는 우리 처센 시스템의 중심인 조선 고려의 중앙조정을 장악한 왕조의 국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지명과 궁궐들이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궁 여지섬에 나오는 것입니다. 수나라는 저 차이나에 있었던 왕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조였습니다. 진왕 양광. 수세조 명황제 양광은 중국 수나라의 제2대 황제이다. 문제의 차남이고 어머니는 문헌황후 독고씨이다. 581년에 아버지 양견이 북주 정제로부터 죄의를 선양받고 즉위해 수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진왕의 자기를 받았다. 진왕이란 진지역을 봉지로 받은 곳으로 수나라의 양제가 멸망시킨 남조의 진나라가 바로 제후국 오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백제의 역사입니다. 진왕 양광의 진왕의 진지역의 비밀을 먼저 밝혀봅시다. 진주 강씨들이 개출된 진주를 현재의 신정동궁 여지승남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은 진한 수당의 전궁들이 모여 있었던 관중의 북경 화성이며 또한 진주라고 했습니다. 신정동궁 여지승남의 모든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양제의 폭정.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만리장성을 새로이 쌓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중단시킨 대운하의 공사를 재개시켰다. 이 대운하는 북경에서 항주까지 짓는 대공사로 이에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갔지만 그것도 모자라 양광은 수도 장안 대신 낙양에 동경을 쌓게 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대운하는 이후 남쪽의 장관과 북쪽의 황하를 연결시켜서 남북 융합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수양제의 폭정 중 만리장성, 낙양의 동경, 북경에서 항주까지의 대운하와 장관과 황하에 대해 밝혀봅시다. 만리장성. 만리장성이란 길이가 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이라는 지역에 쌓은 장성으로 성이란 사람이 사는 기반지를 지키고 사람이 사는 곳에 쌓는 것이 아시아와 유럽의 일반적인 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차이나에 조작된 만리장성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산꼭대기에 연결시킨 단지 역사 조작을 위한 산물입니다. 만리의 문제점은 만이라는 지명도 되지만 만이라는 거리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제의 최고 걸작품은 만리장성으로 이곳의 정체를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궁 여지승남에서 밝혀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하면 장성, 고려독종 2년에 평장사 유소에게 명하여 북쪽 변경의 관방을 장사하였는데 속칭 만리장성이라 한다. 국내성을 불이성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만리의 참뜻을 살펴보면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을 만지역이라고 해서 이곳의 장성을 만리장성이라고 했는데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동네가 현 중국에 조작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장성 즉 만리의 거리로 변조되었던 것입니다. 동경. 위키백과에서는 낙양을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궁 여지승남에서는 동경이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으로 경주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시군주 먹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의 수도 이름이 동경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지요. 대운하. 대운하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모두 제본책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운하의 경로가 북경에서 항주까지였다고 합니다. 북경의 정체는 한양장안의 관중으로 이미 설명드렸고 그러면 대운하의 종착지가 왜 항주가 되었는지 밝혀봅시다.
이만, 항주의 다른 이름이 이만으로 남송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만의 흐름물이 임강, 이마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 가야, 금간, 금주, 금령,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김해의 군명이 금주로 김해의 군명 임해는 임주가 되며 임주는 남송의 수도였다는 임안과는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남송의 수도 임안이 있었던 곳은 금주인 금강산을 끼고 있었던 옛 남조인 오나라 지역이었습니다. 즉 관중의 한양정원과 동정호에 접한 오나라 지역의 임안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을 보다 넓게 넓히고 수로를 정비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상고사에 등장하는 황하의 지수이기도 합니다. 수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의 한양장안은 물의 근원인 산악지역으로 각 지역에서 집결했던 모든 물자가 산악지역인 관중의 한양장안으로 한수를 따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대운하공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이것이 대운하와 황하의 지수였습니다. 장강과 황하. 대운하는 이후 남쪽의 장강과 북쪽의 황하를 연결시켜서 남북 융합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현재 차이나의 지명조직에 문제가 많은 것이 장강과 황하는 동일한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이었습니다. 장강은 긴 강이 아니라 장안에 흐른 강이 장강이며 황하는 누런 물이 아니라 황주에 흐른 물이 황하라고 했습니다. 이 황주에서 황씨가 탄생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운하공사인 관중의 북경 한양장안에서 남조인 오나라에 임한 항주까지의 강이 또한 장강인 황하로 이들이 바로 한강인 압록강이었습니다. 한양장안 남조인 임한 평양 개경 서울 낙양이 모두 운하와 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회에서는 그 말 많고 달 많은 주양제의 고구려 침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